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힘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전히 덥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렇게 긴 더위가. 어제가 대전에서 최고 더위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더위가 비도 안 오고 길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더위를 너무 쉽게 봤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누그러질 거라 생각했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지 갈수록 더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 딱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에어컨이 지금 없이 지내는 분을 배웠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좀 이게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2, 3일 덥고, 하루는 좀 누그러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3주간 연속으로 지금 야간에 너무 더우니까, 너무 좀, 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 지역 예선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바레인을 6대0으로 꺾었었는데요. 네. 그 인도네시아 하면 이제 열대 지방이잖아요. 열대 지방이잖아요. 근데 거기 축구 중계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온도가 인도네시아 현지보다 한 4, 5도 높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시원하고 선선한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고. 과거에는 그런 데 가면 무더위와의 싸움 이랬잖아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서늘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니까. 우리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우리가 더운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 수준보다 더 덥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으니까. 최근에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강력한 고기압 때문에 태풍도 못 온다고 하니까 빨리 좀 더위가 꺾였으면 좋겠는데 전기요금 고지서 혹시 받으셨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편함 열어봤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안 오니까 더 두렵죠. 걔네 주민세만 와 있어.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 누진세 이거 완화한다고 얘기 나오고 나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웬만한 가정들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 한전에서 이거를 정산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나오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질까봐 좀 시간을 갖고 가야지. 아이고, 네, 안 오니까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안희정 충남 전 도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어서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JTBC에 의해 처음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고발 기사가 보도됐을 때만큼 이번 재판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지사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윤 씨를 상대로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면서 또 도지사로서 부하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안 전 지사가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 즉 사회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안 전 지사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위력은 그러니까 힘을 이용해 갖고 상대방을 강제로 이렇게 성폭행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힘이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어딜 잡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높은 지위에서 상대방을 억압해서 하는 그 두 가지인데
뭐 때리는 거,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야 멍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입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때린 거 말고 지위를 이용해 갖고 하는 그 무형의 위력을 과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지사이고 비서니까 당연히 도지사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위력은 있어요. 근데 그 위력이 과연 그 성폭행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입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 입증이 부족했다고 재판부는 보았던 거고요. 그 이제 말씀처럼 이제 간음과 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김지은 씨가 자기 나름대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고 내심 반항하는 상황이었다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안전지사의 행동을 처벌해야 할 정도의 성폭력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이런 용어를 좀 사용했어요. No means no rule과 yes means yes rule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no means no rule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하고요. yes means yes rule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이제 상대가 분명히 예스라고 할 때만 합의된 성관계로 인정하는 건데 이번 재판부는 두 가지 룰이 입법화되진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 안전지사를 말하죠.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no means no rule 같은 경우는 싫어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싫어했는데 했으면은 그건 성폭행이다로 보는 거고 yes means yes rule 같은 경우는 해도 돼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것 해도 돼란 말을 안 했는데 하는 거는 전부 다 성폭행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no means no rule보다는 yes means yes rule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쵸? 그 성적 성폭력의 범위가 좀 많이 넓어지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 좋은 건데 예전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여자들은 일단은 뭐 튕겨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아니되옵니다 뭐 이러면은 그 아니되옵니다가 어험 가만히 있거라 막 이런 식으로 사극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야 되는데 마치 그게 왜 이렇게 앙탈을 부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더 이렇게 가는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은 그런 거를 법제하에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의미여서 그런 법제 하에서 이번 판결도 어떤 그런 법제 하에서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과거에도 그 부부강간죄와 그다음에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간통죄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다가 얼마 전에는 위헌 판결이 나서 지금은 사라져버렸죠. 이렇게 성의 의식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데 법이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남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폭행 내지는 그러니까 때리거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거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부분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 윤리적으로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만큼 그 행위의 입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요, 일리가 있는 지적들입니다, 전부 다. 사실 이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잖아요. 네, 예민하면서도 또 중요하면서도 어떤 피해가 또 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물리적 폭력이 아닌 위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yes means yes 룰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상대가 동일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곡해해서 행위를 하는 거는 나쁜 거니까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서로 좋아서 했다가 나중에 말 바꾸기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합의한 게 졸지에 이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로 몰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또 많은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말 그대로 저희 법제하에서는 yes mean yes 룰이 도입되지 않았던 이유기도 하겠죠.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냥 좀
어색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업무상 위력이 네.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느꼈던 것들, 어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 위력이 상당히 있었을 거로 여겨졌지만 법으로는 사실 그 인정받지 못했던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여성들이 어떤 말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었으면서 이거를 좀 벗어나고 싶은, 이걸 좀 바꾸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좀 많이 위축시키는 효과가 오히려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 현재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폭넓은 위력을 인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yes means yes 룰 같은 경우 그게 맞는 거지만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를 좀 더 공론화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꺼내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A가 옳고 B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남녀 문제는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 관련인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법은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폭력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밝혀서 처벌을 해야 되고요. 다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도 동시에 좀 고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의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도 그거에 맞춰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광복절을 보냈는데요. 네, 일제 항거하며 조국 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게 광복회입니다. 근데 이제 광복회 대전 지부에 좀 내부 논란이 있어 그에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뉴스는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광복회 대전 지부 회원들이 대전지방보훈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대전 지부의 편법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집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먼저 2015년 말 정선웅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임명된 정선웅 대전지부장이 임명된 이후에 감사와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권왕 대행이 광복회 회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입니다. 정권왕 대행은 철원 애국단 활동으로 1990년 애족상을 받으신 정상길 선생의 유족 손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이기는 하지만 대표 유족이 아니어서 광복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복회 회원 자격을 보면 정부로부터 소원을 받은 그 사람, 독립유공자 당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또는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대표 유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원은 독립유공자 유족회랑은 별개로 대표 유족만이 회원 자격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이 정권한대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수권 유족이 아니어서 광복회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지적은 대전지부 A 사무국장이 2017년 임용 당시에도 이미 65세를 넘어 정년인 65세를 넘어서 임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격 자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또 A 사무국장은 알고 보니까 현 광복회 박유철 회장의 처남으로 특혜 인사라는 문제 지적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젠 광복회 대전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무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유료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여러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이 때문에 광복회 회원들은 대전지방보훈청을 장을 찾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자기들한테 다시 한번 통보를 해달라, 뭐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선웅 그 지부장 권한대행이 온 이후로 총회랑 감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이분이 광복회 회원 자격이 없는 분이고, 또 지부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정년이 넘은 나이인데도 임용이 됐고, 그리고 또 뭐 현재 회장의 처남이라는 그런 특혜 의혹까지 있고요. 처남이더라. 네. 그리고 시에다 요청하면은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돈을 써가면서 공사를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러한 주장인 거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대전지방보훈청에서 확인을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인 거죠.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대전 지부가 접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 이제 네. 과연 네. 광복회가 어디 접대할 곳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광복회가 네.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좀 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로부터 몇천만 원씩 보조도 받고 있고, 그리고 광복회관 네, 임대 현재 뭐, 수익금도 1년에 약 1억 5천만 원 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광복회관의 운영을 해서 이제 임대 수익을 매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회원들의 권익, 아니 회원들의 생활을 위해서 좀 사용돼야 될 텐데, 네, 뭐 지금 어떤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 감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비단 광복회뿐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돌잖아요. 시중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니까 막 갖다 써라. 이거 공금으로 하는 거니까 맛있는 거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또 유족들을 어떤 사회가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광복회가 있는 것일 텐데, 그런데 어떤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이렇게 논란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그 지원금 나가는 곳은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비록 광복회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보육비라든지 아니 문화예술단체 지원 많이 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 뭐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원비들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 자꾸 들리는 얘기들이 정부 돈, 눈먼 돈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정말 이런 얘기 안 나오려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고 대신에 철저하게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안타깝네요. 광복절인데 또 광복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불타는 자동차, 한자로 불차라고 예명이 붙었더라고요. BMW라는 단어보단 불차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B가 불이에요? BMW 차량 화재가 요즘에 화두인데요. 이렇게 이 때문에 지금 리콜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화재 위험이 높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BMW 차량들이 전국에서 평택 당진항으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 당진항은 예전에도 소개했었지만 대진 침대, 방사능을 내뿜는 라돈 침대 야적장으로 주민들이 침대 반입을 거부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지역인데 네. 또 한 번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돈 침대가 그 평택항에 막 쌓여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왜 우리한테 오냐 했는데 이번에 BMW 차까지 거기로 오고 있다고요? 네네. 이곳 이제 평택 당진항은 앞서 이제 라돈 사태 이후에 약 17,000여 개의 대진 매트리스 침대가 수거돼 야적된 곳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BMW 차량들이 이곳을 집화장으로 사용하면서 차량 한 300여 대가 줄지어 정차되어 있다고 하고요. 한 4,000제곱미터에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항만구역에서는 불과 200m 떨어진 사유지를 임대해서 지금 차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제 항만구역이 아닌 평택항 인근 사유지를 임대해 리콜 차량을 집단으로 주차한 뒤 이곳에서 정비가 끝난 차량을 차 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대량으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주민들은 이러한 차량들이 오는 거에서 불안감도 있고 말 그대로 여기는 수조립 물량들이 오가는 길인데 이러한 BMW 차량을 실은 차들이 오가는 것 때문에 교통 정체라든지 혹시 오가는 길에서 화재 때문에 교통이 막힌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수출입 관계자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또 하필이면은 전국에 많은데 또 우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언론에서 하루 자고 나면은 새로운 BMW가 불탔다는 이야기 나오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새로운 BMW가 불탔다는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예, 그 라돈 침대 때부터 계속 평택 당진항이 거론되고 또 이번에 또 BMW 화재 차량에서도 다시 또 당진이 계속 거론되니까 주민들로서는 걱정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지역의 이미지나
예, 이게 안 좋아지는 거죠. 어떤 수출의 어떤 최선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자꾸 좀 불안한 요소들, 불안한 침대, 불안한 차량들이 모이는 직결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만 전달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지난번 폭스바겐 자동차 사태 때도 그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보상받고 좀 분통 터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보상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 BMW 같은 경우도 그 한국 소비자들을 좀 봉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 판매 가격도 비싸고 수리 비용도 비싸고 이런 뭐 사후 관리는 엉망이고 진짜 예. 저는 여기서 과연 우리 기술의 진보가 진짜 기술이 진보가 되는 게 맞는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BMW 화재가 지금 추정되는 원인이 이제 대기가스를 배출하는 장치 가스를 다시 한번 엔진에서 연소시켜서 디젤 자동차의 매연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화재다 뭐 이런 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청정 자동차 뭐 자동차가 기술이 진보해서 대기 배출 가스가 좀 저농도다 뭐 이런 오염이 저농도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뭐 그런 인식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면 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서 막 이런 용어 출시 많이 크린 하고 디젤이라는 용어로 차에다 붙여놓잖아요. 네, 그랬었었죠. 거짓말이라는. 아이고 BMW 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되게 그 멋있어 보이게 포장하고 또 막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그 상징 이렇게 많이 여겨져 왔잖아요. 말할 때 이야 제 BMW 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동차가 어떤 부의 과시나 상징의 수단보다는 그냥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날씨 더운데 그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If you believe it's true, baby, won't you let the light